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은 두 분 토론이 진행되는 날이지요.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정의당 대전시당의 김윤기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오늘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에 따른 지방의회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추진과 관련해서 국제적 행사가 가져오는 경제 유발 효과 등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2309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토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교사의 본분으로 정해봤습니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대전 지역의 일선 학교 교사들이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 강도 때문에 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교조 대전지부가 작년 10월 중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00여 명의 교사 중 무려 82%가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놀랍게도 그 업무 중 가장 많고 또 부담스러운 게 수업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밀려드는 행정 업무라고 합니다. 예, 교사의 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 본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의 임무는 행정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사는 학급을 운영하고 또 학생 수업 활동과 그에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하지만 대전의 많은 교사들은 CCTV 관리,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급,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의 행정 업무까지 현재 맡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된 계약, 관리 업무 이런 것까지 교사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는 행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실에는 행정 업무를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실이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학교 행정실 입장에서는 보통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실 직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편이어서 자신들도 현재로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시성 행사
이제 여러 가지 좀 벌리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성과 유지의 실적 제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 각종 공문이나 보고서 작성들을 뜻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행정 업무가 많으면 정작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학습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행정 업무의 그 지원 인력이 좀 보강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근데 교육청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좀 이런 좀 지나친 전시행정이나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그 지난해 말 그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약 4주간 이제 현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원 업무 정상화 요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189개 학교에서 총 3,511명의 교사들이 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하니까 교사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좀 교육청에서 귀담아 들어야 되겠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종으로 정해봤습니다. 누가 실종됐습니까? 김현선 아나운서께서는 지역 정치 하면은 혹시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지역 정치요? 네. 뭐 자치단체, 지방의회, 뭐 이런 게 저는 떠오릅니다. 네,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역 정치하면은 뭐 국회의원 누구 아니면 그 아래에 어떤 조직이 있고 그 누가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가, 다음에 누가 출마하지 뭐 이런 그 뭐 조직, 인물, 줄서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도 우리 사람 사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생각이나 차이를 이제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경쟁해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이제 바람직한 정치의 그 지역 정치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의 현안 의제보다는 이 정치인들의 일상,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또 현실이고요.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 정치권과 관련 있는 분들을 뜻하는 거고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제 그런 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역 정치에 그런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남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현재 뭐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것들이 커다란 중요한 담론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지역 현안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그 피부에 더 많이 와닿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지역 정치권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 보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러 이 현안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천 누가 출마 예정 이런 얘기들만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지역 정치권이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컨텐츠가 없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정치적 역량을 좀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무슨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은 입장문이나 성명 등을 내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여론화돼서 또 이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이 좀 많아 보이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이 있었을 때 뭐 자기는 좀 돌아보지도 않고 일단은 공격부터 하고 보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지역 정치의 본연의 역할 이런 부분이 아쉽다. 네, 그래서 지역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좀 의미 있는 제안이 하나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정의당 대전시당이 그 허태정 대전시장과 다른 야당들에게 대전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전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권과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견제 기능이 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뭐 실제로도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그 원내 의석도 하나 없는 그 소수 정당의 제안에 과연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그 정의당 대전시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우리 지역 정치권이 좀 줄 서고 공천받고 조직 관리하고 뭐 출마 이런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런 후진적인 모습을 좀 빨리 탈피해서 지역 현안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토론하기 위해서 김윤기 위원장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운어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오래 해먹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가 한 달 동안 대전 충청 지역의 가장 핫한 뉴스나 인물을 골라서 그 당사자를 소환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장재한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 해먹고 있는 장재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복 많이 받으세요. 요새 너무 방송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아이템도 탁탁 주고 뭐 섭외도 해주고 그러더니 요새는 우리 정 PD님이 저희 앞서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니야,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 일부러. 네, 해먹고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그 대전 지역 정가에서 가장 핫한 분을 우리가 모셔왔죠. 그렇죠. 네, 이분도 그분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자칭입니다. 이거는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험한 꼴 당하고 계신 분. 네. 험한 꼴 맞죠. 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현재 구속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영 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엮여서 현재 재판에 이제 진행 중인 분이십니다. 대전광역 서구의 방차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마음에 드셨어요? 네, 사실 인정합니다. 험한 꼴. 네. 아니, 본인 얘기하신 거예요. 험한 꼴이라고. 제 자신이 그걸 아니다 하고 회피하면 더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반성하고 또 이번 기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반성하기 때문에 자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반성과 자책으로 시작하시네요. 이런 곤란한데 제가 좀 방차석 의원님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성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장에서 이름도 뭐 기초의원 대전 지역 기초의원 네.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그 바선거구예요. 바선거구. 여기가 월평동하고 만년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나번 후보였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나번 중에 나번 후보였습니다. 1960년 12월 28일생이시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는 올해 한갑입니다. 나이 한 살 줄었어요. 근데 네. 그 선거 공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뜬 사진들 보잖아요. 청년. 예, 그 뽀샵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조작이야, 조작. 나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지금도 그 실물도 좀 젊어 보이시긴 해요. 아니, 그래도 사진 보면요, 한 30대예요. 너무하잖아. 네. 죄송합니다. 그 대전 원예 농협 공판장 제 45호 대표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어떤 일인 거죠? 장사한 지 좀 오래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옛날에 객지생활이라 하죠. 객지생활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객지생활 해갖고. 원래 대전 분이 아니신 거예요? 대전이 계산이에요. 충북 계산. 아, 충북 괴산. 예, 계산이고 69년대에 대전 와서 농사 짓던 분이 이제 아버지가 뭐 대전 와서 할 게 있어야죠.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집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렵게 됐죠. 집 파산됐다 그래도 맞아서 다 부모님 다 이렇게 다 저기 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뭐 다 이제 뭐랄까요 다 고원 같은 이제 신세를 졌죠. 다 따로따로 또 돼가지고 회사가 서울에서 이제 그 청소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의원님께서요? 예, 청소하면서 공부하고 하다가 그래서 그때는 꿈이 좀 컸었는데 뭐였어요 그때 꿈이? 그때 꿈은 저도 그때 사법고시 올라갔습니다. 그 뭐 어때서요 사법고시?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예. 그때 꿈이 근데 항상 그 해보니까 꿈은 진짜 그 인생의 경험을 위해서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크게 가지면은 반이라도 한다. 예, 의원님. 근데 제 질문은요. 원예 농협 그 공판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맞아. 그 말 해야 된다. 말이 이상하게 나가네. 거기는 저 첨가물, 첨가물 저 과일 같은 거. 경매. 과일 경매. 경매를 해서 이제 소매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일종 도매업 그런 도매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온 걸 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얼마 이렇게 손 이게 주머니에 감추고 싹 보여주고 최고 높은 사람이 이제 낙찰대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지금 본업은요. 성남초등학교 졸업하셨다고 했고. 졸업 안 했는데 졸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졸업 안 하셨어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 자격은 검정고시로 하신 거예요? 아니 졸업은 안 돼 있는데 그 육성회비 내야 졸업장 무조건 옛날에는요. 네? 육성회비요. 육성회비. 네. 그걸 줘야 졸업장 썼는데. 옛날 용어 나오시네. 내셨다는 육성회비. 저도 냈어요 육성회비. 그런가요? 그 전에는 월사금 안 했어 월사금. 육성회비. 그걸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행정차고? 행정차고가 아니라 검정고시를 이제 보려고. 그래서 내가는 좀 국민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국민학교부터 그 검정고시를 보려 했더니 졸업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졸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니시긴 했는데 돈은 안 냈는데 졸업으로 선생님 잘하네. 이거 국고 손실 아니에요? 이거? 돈도 안 내고 돼 있는 무상교육 실현 선구자. 네, 어떤 행정적인 뭐 착오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거는 뭐 졸업 자격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하셨다고 하고 또 학점은행제에서 행정학사를 받으셨다고. 김소연 의원하고 그 같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김소연 의원은 일주일 걸렸다던데. 거기는 그 학점은행제가 아니라 독학사라고. 거긴 독학사 또 시험 별도로 있어요. 네. 요거는 학점은행제는 하나씩 점수만 이수하면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학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행정경영학과에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사회복지학 석사. 네. 저는 자원봉사 우리 센터장이 되고 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좀 남은 인생 살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일이 왔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석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오, 고학력자.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네, 학위 받았습니다. 오, 우리 장장 기자님은 석사 있어요? 있죠. 있어요? 무슨 뭐 석사예요? 사회복지학. 오, 두 분이 같은 동지. 네, 알겠습니다. 저까지 호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연합회 뭐 부회장 뭐 이런 직함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엄청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대전 서구 자원봉사협의회 회장, 대전 곰두리 자원봉사연합 서구 지회장, 갑천 누리길 그린봉사단장, 기영리단체 대전 한마음 사랑봉사단장, 사랑의 열매 대전 서구 나눔봉사단장, 대전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서구 아동급식위원, 서부 소방서 시민감사단, 서부 사지역대 의용소방대 구조구급반장, 서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대전시 막권 장애 발매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 서구의회 제21 추진위원, 행안부 우리마을 녹색길 지킴이, 둔산경찰서 범죄예방관, 서구 복지만두회 운영위원, 서구 자원봉사 발전위원, 서구 안전문화추진위원, 서구 자원봉사센터 부의사장, 대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등입니다. 네. 이렇게 많아요.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현직이에요 이게? 아니고 반은 지금 지난 거고.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자리 욕심 어려울 것 같은데. 명예욕, 자리 욕심 아니 그게보다도 정치 포석이 있었구만. 보통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서. 아니 하나만 하면 되죠. 뭐 지금 이게 반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뭔가 사회적 그런 명예욕 이런 건 그런 거 없었고 이제 아까 범죄 예방관 같은 경우 범죄 예방인데 지금 그거는 방범대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의용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 참여 의식이 많으신 걸로 그렇게 예. 주위에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네, 해달라고 해달라면 해줘요. 거절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나도 거절 잘 못하는데 안 시켜주던데. 지금도 저 성당에 한 3년 됐는데 성당에도 분과위원들이 많아요. 네. 서로를 죽겠어. 저는 지금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 자리 욕심이 많은 사회 참여의식이 강하신 호구십니다. 지난번 선거 때 재산 신고하신 거 보니까 본인 재산이 4억 4,500만 원 정도라고 신고를 하셨어요. 오, 자수성가 하셨네요. 아니, 지금 뭐 요새 집값이 비싸니까. 집 하나 그 장만. 집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집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때 다 본인 집이에요? 6,300만 원인가? 그때 집 쌌어요, 그때는. 그럼 몇 배로 뛴 거야? 3배, 4배 뛰었죠. 그 리아카 마누라, 우리 마누라하고 리아카 장에서 집 장만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정치인들이 공직 선거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요, 이제 배우자하고 직계 가족들도 하거든요. 사모님 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아니, 안 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내 앞으로만 다 해놨나 몰라. 그거 봐요, 없어요. 욕심쟁이. 자리 욕심에다가 재산도 다 자기 앞이야. 아니, 현금 보유라도 좀 사모님한테 주시지. 권한을 저 와이프한테 줬습니다. 이제 모든 걸 줬는데. 그럼 뭐예요? 명의는 본인. 안 됐더라고요. 예, 욕심쟁이라고. 네, 그렇게 하고. 군대는요, 일병 소집 해제 되셨다고 그래요. 육군 일병. 그럼 방 15경비대 김종찬 의장하고 제가 선배입니다. 그 양반도 15경비대 나왔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거기까지. 묻어가기. 김종찬 의문의 일패. 지난번에 그 부대 가서 격려 멋있게 하시더니 현역 안 가셨고. 옛날 얘기는 방입니다. 네. 우리 쌀방이라 그래야지 힘들었어요. 쌀방이. 아니 왜냐면 우리 그 15경비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훈련해요. 네. 전투방이라. 네. 그때는. 전투방이. 오랜만에 듣습니다. 옛날에 듣던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그 전투방위는 뭐 현역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방위는 방위입니다. 아드님도 병역 신고를 하셨는데 아드님은 육군 2병 소집 해제입니다. 네, 걔는 너무 살이 쪄갖고 얘가. 아, 몸무게로? 네. 우와. 아빠를 안 닮으셨네. 마르셨는데 조금. 막내라는 거 마누라가 잘 미겨서 그런 것 같아요. 마누라. 잘 먹이서. 이 마누라라는 호칭이 원래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그 조선 고려 때는 그 상전께 하는 호칭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한테 하는 극존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좋게 쓰이는 거지.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극존칭입니다. 네. 그치, 그게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쓰다가 나도 그 옆에 있다고 그래요. 마누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편나라고 너무 그건 천한 말 같으죠? 아이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지금 공인께서 그런 말이 누군가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의원님은 그냥 마누라라는 표현하시는 게 극존칭으로 쓰신 거였죠. 예. 아니면 우리 전화기에는 마님으로 해놨어요. 마님. 마누라님을 줄여서 그렇죠, 마님. 어렵게 사셨다고 아까도 그러셨어요. 뭐 사남매 가장으로 사셨다고. 그래서 근데 다들 잘 되셨다. 형제분들이 동생분은 뭐 의사 되신 분도 있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다고 하고 그렇게 자랑을 좀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남매면은 한 분은 지금 의원님은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신 거고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목사예요. 나머지 한 명은 얘기 안 해요. 아 바로 내 밑에 여동생 소띠인데 소띠. 예. 좀 그 당시 한 15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간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그때 당시 그때만 해도 엄청 어려웠죠. 이제 목사가 엄청 어려웠고 지금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마찬가지죠. 좀 더 나아졌을 뿐인데 그 동생이 그 난도 황실에 살고 동생 그 뒤에 이제 주공 아파트 임대 사는데 그 간 경화가 아주 이제 심화가 돼서 간암으로 갈 단계인데 이땐 간 이식술을 안 하면 결국 이제 뭐 저기를 이제 맞이하는 건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겪어야 할 찰나에 그 좋은 통장님을 만나서 어린이재단 그때는 복지재단이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KBS 사랑 리퀴스트 해갖고 거기 나가갖고
수술비 지원 받고 해서 서울대에서 수술해갖고 지금 옛날에 그 아주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었고 그 또 간을 띄워준 그 딸도 그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또 발견해갖고 뭐 자기 몸에 있는 간을 띄어서 엄마한테 줬지만은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런 걸 발견해서 또 생명을 그러니까 두 번의 기적이라 그래갖고 한번 신문을 크게 한번 했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지금은요? 네, 지금도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고 열심히 잘 지내시고 계시다라는. 네. 하지만 동생 자랑할 때는 빼놓으셨던. 동생은 뭐 저 다들 우리 다 어렵게 살아갖고 그 당시 다 어렵게 갖고 그게 나는 저 자꾸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어떤 때는 막 눈물 나오니까 못 나잖아요. 못 하는데 근데 저는 저 지금도 그 뭐 고아원 아동 양육 시설 그래서 짜장면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해줘가면서 애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도 다 열심히 살고 해서 다 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좀 희망을 많이 준 쪽을 하죠. 다. 그래서 동생은 또 지가 알아서 우리가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야 된다. 옛날부터 강조를 했고 꼭 사회학고 필요한 애만 돼야 된다. 그걸 얘기를 많이 했죠. 얘기하고. 네. 그 뭐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은 정치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예농업 그 하시기 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뭐 하셨어요? 아까 그 나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 봉사를 많이 했고. 아니, 그거는 이제 봉사인 거고 생업 직업으로서는. 직업으로는 좀 뭐 과일 장사죠. 뭐. 아, 과일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원예농업으로 이렇게 옮겨오신. 리아카부터 시작했어요, 리아카. 아니 지금도 그 하시죠. 소매업. 소매 지금 소매. 도매업도 하시지만 소매업도 하신다. 재벌이시네. 과일 재벌. 아, 옛날에는 매장 어디예요? 노은동이요. 노은동 시장. 노은동 시장 안에 이름이 뭐예요? 상호 이름이? 네, 원해놓은 45번이요. 아, 예. 여러분, 예. 거기 가셔서, 예, 과일 많이, 예, 사주십시오. 네. 네. 그, 변호사 비용 마련하셔야죠. 아, 돈을 많이 벌으면 기부 좀 많이 해야죠. 근데 정치는 왜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 아니, 이걸 정치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정치라는 그런 그 부담감을 갖지 않고, 그냥 더 큰 봉사라는 데 어떤 매혹적으로 이렇게 끌렸을 뿐이에요. 현혹됐죠, 그게. 현혹? 그럼 누가 꼬시던가요, 그게? 네,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봉사를 해야죠. 무슨 큰 봉사, 내가 보기에는 큰 봉사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성당 다녔던 그 전문학 전 의원이 이렇게 권유를 했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권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라기보다 큰 봉사를 했다니까요. 아니, 큰 봉사긴 한데 정치인 거잖아, 사실은. 예. 그렇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듣잖아요. 아니 저도 진짜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고 네. 큰 봉사하고 어떤 선거 운동할 때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봉사한다는 그 사람들 야 선량하더라고요. 진짜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당선되고서 이제 우리가 그 의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다 얘기가 틀리더라고. 서로 막 그 장짜리 그 높은 뭐 장짜 위원장 상임위원장 뭐 그런 거 서로 하려고 난리돼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다 봉사한다고 얘기하더니 당선되자마자 서로 자기가 저장은 내 거 없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셨구나. 깜짝 놀라서 회의를 3번 했어요. 서로 그거 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선거 운동할 때는 낮은 자세로 주민에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무언 욕심이 이렇게 많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앞뒤가 안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뭐지?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신 분이 김창관 의장님이시니까. 예, 지금 현재 전반기회장 서구에. 저희 방송 그러셨겠네. 서로 한다고 했었겠네. 저희 방송 패널 출신입니다. 김창관 의장님께서. 그 김영미 의원하고 서로 좀 이렇게 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하도 시끄러서 나는 투표 안 한다 그랬어요. 저도 나이 좀 거의 나이로 33이라. 나이로 누가 제일 많은가요? 박양주 의장. 나이 많이 드신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또 너무 점잖해. 또 내가 좀 그래도 할 얘기 할 수 있는 나이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민주당 내에서는
두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전명자 의원하고 저 같으니까. 근데 기초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기초의회, 그러니까 대전으로 치면 구의회인 거고요. 그리고 뭐 충남도나 경기도 이런 데로 치면 시의회, 군의회인 거죠. 네. 저도 글쎄 이거 아직까지 정치를 좀 많이 배우고 와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먼저 저기 그 당선되고서 저 전주에서 그 교육이 전남북 충남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시의원 명함 주더라고. 남원시 뭐 구례시. 나는 구의원인데. 구의원이라 명함 못 꺼내 갔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왜 이렇게 구의원은 구의원끼리 교육을 시켜야지. 왜 저렇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야 쪽팔리게 하냐고. 오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똑같은 건데요. 그래요. 거기 시의원이고 그냥 구의원인데 어디 뭐가 똑같아?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 뭐가 똑같더니 거긴 기초의원이라고 하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를요.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도. 방 의원님이 잡으시면 나는 50만을 대표하는. 근데 여기는 50만이고 거기는 뭐 다른 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더 좋은 줄 알고 우리 시의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의 구청장하고 뭐 그 경기도의 성남시장하고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기초단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성남에 있는 분당구청장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대전에 치면 동장 같은 거니까. 이렇게 레벨이 하나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같은 게 기초단체지만 100만 명이 되는 그런 큰 도시지만 또 예를 들면 우리 군수라든지 뭐 이런 데는 겨우 인구가 3만 5천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급이거든요. 분이 혹시 이거 들으시면 처리해 주세요. 겨울아니요. 네. 인구수가 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니 지금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기초의회라는 게 권한하고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아까 뭐 교육도 받으셨다고 했지만은 보통은 기초 단체 그러니까 도에서 치면은 시나 군이고 대전으로 치면 구겠죠. 뭐 5개 구가 있는데 그 구에 구청의 그런 행정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감시해야 되고 또 이제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심의 의결하는 곳이 의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큰 봉사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그거잖아요. 진짜 그 눈을 크게 뜨고 이번에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네. 앞에 이야기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예결위원장은 1년이니까 상임위원장보다 좀 한 단계 밑에요. 말로만 예결위원장 끝발을 좀. 끝발은 위가 어디 있어요? 더 끝발은 제일 좋죠.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하죠. 그 예산을 다루는거나 이런 거 잘 보니까 우리 이제 구의 기초의회잖아요. 기초의회는 거진 다 매칭 사업이에요. 다 그렇죠. 매칭 사업이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나 잘 사용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해야 될 그런 것들 새로 뭔가 만드는 것보다 보조금 사업 반반씩.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구에서 몇 분, 뭐 7대 3이나 5대 5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맞춰져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사용하고 있나 또 그런 걸 좀 더 얘기하고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그 사실 그 의원들이 이렇게 소리만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 3천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가로수 정비 어디서 어디까지 뭐 한 번에 3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몇 군데 했을 거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정비 월평동 뭐 하나로 아파트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 가로수 정비하는데 뭐 700 업체 누구 나는 그런 걸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쓰더라고. 그래서 자세한 세부 내역을 안 쓰고 그냥 왜 그렇게 업체 같은 경우도 해놔라.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입찰도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알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게 정확하게 들 수 없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는 사람 기밀수기 이러고 의심되는? 네. 그래서 그걸 업체를 잘 적어갖고 와라. 근데 이게 한 명이 여러 사람 잡을 수가 없고 이 업체도 가만 보니까
한 업체를 갖고 있는 게 타이틀을 서너 개 갖고 있어 돌려갖고 그렇게도 하죠.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보여요. 잘 봐야 돼. 그 잘 밝혀내셨어요? 밝혀낼 수는 없고 지금 밝혀내야죠. 밝혀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놔라. 그러면은 질문을 덜 한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몇 개가 복수의 이름을 가지고 합법적이니까 그건 또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어요. 또. 예, 뭐 합법적이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관리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뭐 특혜 내지는 밀어주기 의혹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랑 같이 탐사해 보시죠. 예, 아니 그거 좀 예, 주시면은 좀 뭐 이렇게 특정 업체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전부터도 이렇게 관이랑 그 공사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보면 유난히 왜 이 업체만 일반 시민에 있을 때도 네. 이 양반 내가 어떻게 뭐가 되나 뭐가 되나 많이 하는 거 보는 거 좀 뭐가 나는 주장하는 게 아니 왜 그 업체가 거기만 있냐고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게끔 업체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저는. 아, 다른 분들이 싫어하시겠어요. 이제 관행적으로는 이제 선거 공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표 안 나게 줄 수 있는 게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어느 액수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다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시면 싫어하시겠네 주변에서. 싫어하죠.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냥 구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해외 외유 얼마 전에 그 예천군 그렇죠. 그런 추태 뭐 이런 것들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세비는 얼마 받으세요? 320 이렇게 320만 원 정도. 연봉으로 치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서구회 같은 경우는 오른 거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또 아니 오르기 전에도 서구만 4천만 원대였고 나머지는 3천만 원대. 대전에서는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긴요. 저 그 관이라도 받아왔습니다. 아유, 저 어렵습니다. 저희 방송. 그렇구나. 진땀 나시는. 네, 청취 후원회원 하나 가입해 주시는 거죠? 네, 예, 아유. 네, 네 약속하셨고요. 네. 사무실은 개인 사무실이 제공이 되나요? 다른 구는 이렇게 의원이 얼마 안 돼갖고 하나씩 돼 있는데 서구는 뭐 한 20명 되니까 상임위원장만 이렇게 한 칸씩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너 명씩 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어떠세요? 아 예결위원장은 조그마한 하나, 방 하나 받으셨고 보통은 3-4분 정도가 함께 한 사무실을 쓰시는 그렇고 그밖에 뭐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제공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업무 없어요. 추진비가 좀 있죠. 업무 추진비 위원장들은 위원장이니까 업무 추진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장 기자님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번 서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니, 업무 추진비가 이제 장자리를 그 아까 말했듯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그 법인카드 그것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래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하고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겠지요. 그것 때문에라고 크다는 했다가 거예요.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해요. 아니 그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네, 그렇게 하죠. 있어요. 카드. 네. 어디 가서 생색내기 딱 좋잖아요. 법인카드 와서 들고 와서. 법인카드가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사례가 있었죠. 서구에서 지금 김영미 의원께서 막 실명 까시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김영미 의원이 그렇게 했다가 지금 문제가 좀 됐는데요. 가족들하고 뭐 외식이었나요 그때?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사적인 곳에 사용했던 거죠. 저는 다 못 사갖고 카드를 쓸지는 몰라요. 다 못 사갖고. 쓸지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쳐주세요. 아니 못 쓰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남은 돈을 어떻게든 쓰려고. 저는 반납했고. 반납하셨어요? 저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물어봤더니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아원에 쉽게 말해 아동시설 아동시설에는 그렇게 뭐 해줘도 된다 해서 떡 한 2번 해줘주고 그리고 또 직원들 이렇게 또 격려 차원에서 수고하시는 분 또 예산도 깎고 그래서 또 미안해서 그 사람들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어떤 공조 체제로 나갑니다. 아니 이제 뭐 업무 추진비는 업무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 격려 같은 것도 쓰실 수 있죠. 근데 그 봉사하는데 자기 이름 봉사하는데 그 세금으로
그 봉사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걸 아니 떡을 우리 저기 이렇게 내 이름을 나가서 주는 게 아니라 서구 의회로 내 이름을 나가면 홍보병에 걸리고 내가 가지도 않고 못 쓰면 반납하세요. 어떻게 알았습니다. 일부러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실 또 그 고아원 우리 대전 서구 가는 데가 5군데가 있거든요. 5군데 아동시설인데 이렇게 한번 갑자기 서구의회에서 이러면 이제 처음인데 웬 떡이냐 웬 떡이냐 떡을 2번 보내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추석 때 하고 이번에 연말에 보냈는데. 근데 말씀은 좀 훈훈하기는 한 것 같네요. 서구의회에서 갑니다. 개인으로 가는 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쓴 거는 뭐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못 쓰면 반납해서 맞습니다.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구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지. 저분이 출마 준비하세요. 뭔 소리? 남았다고 그걸 좋은 일에 쓰겠다고 나눠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사비로 하셔야죠 봉사는. 우리 서구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 김영미 의원 사례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번부터는 그 위원장들이 또 그 확실하게 쓰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분위기는? 조례로 또 만들어놨어요. 어떤 조례요? 업무 추진비 뭐 이렇게 공개인가 어떻게 뭐 조례를 우리는 서구로 만들어놔갖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근데 법대로 다 지켜지면 이게 아니 김영민 사건도 그냥 공개한 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가 됐으니까 밝혀졌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회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일단 뭐 쉽게 우리 김창관 의장님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찾아가는 의회하고 또 아주 뭔가 좀 그전보다는 틀리게 좀 새롭게 나가려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다수의 또 의원들이 있으니까 또 밀어주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방차석 의원 피셜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저기는 어때요? 젊은 의원들이 이번에 또 서구에 들어왔잖아요. 뭐 젊은 사람 뭐 이름은 이렇게 뭐라고 거론할 건 아닌데 진짜 전체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에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나와. 방차석 의원 포함해서 사진상 청년위원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젊은 사람들이면 젊은 사람의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맞게 사회에 맞는 분위기로서 젊은 그런 쪽에 뭐라 해야 되나 좀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층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라든지 청년층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통 해주는 사람이 민명히 눈에 보여요. 진짜 보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일부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청년층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이 아닌 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말을 안 물어봤는데 하셔서 묻는데 그러면 질문할게요. 소위 말해서 그 조직에 아까 거론된 2명이 젊은 청년으로서 이렇게 되게 기대를 했는데 밖에서 평가는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 박범계 의원을 뭐 변호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도 들었어요. 그 어찌 보면 그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방 의원님께서는 평가를 안 좋게 하시는군요. 어떻게 위해서 일하니까 아까 청년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자세히 안 얘기하시는데 제가 대신해서 의역을 해보면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빠져나가려고 의역을 해보면 해야 될 일 안 하고 특정인과 또는 당만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딴 일 한다. 뭐 이런 걸로 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재환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야, 당신도 같이 한 거야. 예, 이게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그 의회에 진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당에 대한 그 대변 내지는 방어 뭐 이런 그렇죠. 일들에 좀 더 많이 초점을 두는 것 같아 보여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네, 그 비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 이분들의 페이스북을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분들이 쓰신 내용들이니까 뭐 배신이라든지 뭐 결초보온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정당 멤버들끼리는 그게 통용됐을지도 몰라도 이분들이 정당인이면서 동시에 공직자인 거잖아요. 선출직.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걸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의원들이나 시의원들도 개개인이 정치인이니까 그 의원으로서 그 의회에서 하는 그 역할,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한 뭐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역할은 어떻게 했는지와 또 개인이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니까 이분들 아까 거론된 두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특정인을 막 옹호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그것만 해. 근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긴 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까지 평가로는 뭐 그렇게 보이는 그런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를 듣고 계십니다. 재밌죠? 잘 말하네. 그리고 의회에서 이제 저희 초대 받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룡골 그 다큐멘터리 이제 상영을 한번 했어요. 대전에서는 대전에서는 최초로 서구의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서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도 하나 조례를 냈던가 건의안을 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의안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뒤가 없어요. 건의안은 냈는데 그 뒤에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산내 골룡골의 아픔이 대전의 그 서구 특히 서구의회니까 서구 주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이제 공감을 하셔서 건의안을 냈다 하면은 그 뒤에 활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언론 왔을 때 그런 건의안 내시고 그 다음에 뒤가 없다는 얘기는 뭐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의원들이 건의안이나 조례 같은 거 이런 거를 안을 내면은 거기에 대한 끝까지 어떻게 된 건가 그 답을 받고 또 안 되면 뭐가 안 되나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조례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좀 지금 저도 뭐 사회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거든요. 근데 조례를 하면은 만들었으면은 어떤 우리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쪽이 되는데 일부 어느 특정 단체 끼워넣기 식 예를 들어서 먼저 보니까 그 지원을 받는데 우리 그 단체를 하나 넣자. 응? 지원을 받는데 네? 여기도 봉사단체니까 이거 하나 넣자. 여기 하나 넣어달라는 특정의 그런 그런 조례는 무슨 조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 장재환 기자님, 처음에 이제 방차석 의원님 우리가 모시기로 했을 때 이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이번 사건 그 정치자금법 사건 말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오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들어왔다고 우리가 웃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때묻지 않은 그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시각으로 뭐 지적해낼 걸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네, 좋은 정치인이세요. 사실 있어야죠. 박수 정말 좋은 얘기예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찾아가는 의회 서구에 이런 얘기 김창관 회장이 뭐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거 되게 좋기는 한데 그 의회가 보통 찾아가서 어디가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중첩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 관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들만의 주민들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거기에 관여가 안 돼 있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정확히 얘기하셔요. 그것도 안 하는 다른 의회보다는 나은 건 사실인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진짜로 피부에 와닿게 정말 변했다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다가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과도기? 갑자기 김창완 의장님 까는 상황이 됐어. 과도하니까 반가우시죠. 과도. 과일 깎는 깔. 설렁해. 저도 이제 그 전에 자원봉사 회장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까, 그런 쪽으로만 이제 계속 구상하고 있다가 또 이쪽에 들어오니까 의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서구청 그 한흥은행 뒤쪽으로 제가 화장실이니까 자로 많이 걸어 다녀요.
거기를 한 10년 이상 걸어 다니면서도 불편한 점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느껴갖고 여기 올라갈 때 손잡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사에 들어가는 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뒷문. 네. 뒷문. 네, 그 손잡이 좀 하나 좀 만들어라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그걸 다 몰랐대 불편함을 했는데 그거 이번 했다고 참 보는 눈이 좀 틀리셨다. 훌륭하십니다. 네, 손잡이. 손잡이 그 해놔서 애들도 올라갈 때 좋고 어른들도 내려올 때 좋고 막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노상 주차장. 네, 길거리 일반 길거리 여기. 아직도 저 수기라잖아요. 수기로 하고 있고 손으로 정단. 손으로 적고 또 현찰을 받고. 근데 왜 카드를 안 쓰냐? 요새 택시비도 카드 다 쓰고 카드 결제가 왜 안 되냐? 버스도 카드 하는데, 응? 다른 데서 안 한다고 다른 지역에서 해당 안 했대요. 아니 우리 주민들이 그 사실 저도 그 어떤 때 보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낸 적도 있어요. 아니면 또 계좌이체 해줬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흔히 그렇게 하죠. 그런 경우가 돈이 없어서 돈 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좀 올렸어요. 주차료 요금을. 노상 주차 요금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1급지 같은 경우는 차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앞으로 시범적으로 카드기를 써라. 말을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말을 해서 안 돼서 조까지 조진다. 조례를 만들려고. 이런 걸 공익적인 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용을 해보지만 사실 뭐 이렇게 대충 말만 잘하면 그 끝날 시간쯤 가면은 좀 약간 부정확하게 그 계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확실히 해야 세금도 애누리가 있어야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그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안 적고 이렇게 왕왕 본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러니까 퇴근하시기 전에 가면 2,000원만 내면 무한대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럴 또 때 이렇게 별개고. 여쭤봐야 돼요. 아저씨는 언제 퇴근하세요? 어쨌든 뭐 카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장재환 기자님? 그 월평산성이었던가요? 그렇죠. 우리 서구의회에서 월평산성 그 문화재 지정을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걸? 그것이 우리 때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는 것 같은데 작년 전.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이번 했는데 아니 갑자기 좋은 이미지에서 갑자기 그때 이 사건 터져가지고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등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등원을 항상 하셨어요? 그럼 제정신이 안 하셨어요. 딴 생각하셨나? 아니 그때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그 참여 안 하신 분도 있긴 있었었는데 제가 명단을 확인을 못했는데. 방 의원님이 안 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그 사건이 여러 가지 그때예요. 그때긴 해요. 예. 한참 그 시간.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뭐 대전 시의회나 뭐 시 차원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서구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그 건의안인가요? 뭐 결의를 했었었죠. 네, 그게 이제 문제는 그 제가 들어보니까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거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란 건 뭐겠어요? 거기를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서 서구의회가 좀 공익에 반하는 그런 걸 결정을 했다 해서 좀 비난이 있었는데 기억도 못 하시는군요. 기억 못 하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그 우리 이제 가장 핵심 얘기를 해야죠.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구 이야기 중에서 장종태 구청장께서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근데 그 잘하니까 다시 재선됐지. 그 일을 이제 맡으신 거잖아요. 잘하니까 재선됐잖아. 근데 이번에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갖고 어떤 청장님이 다 그걸 좀 어떤 관리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됐는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에 뭐 체육관은 뭐 어쩌고저쩌고. 도마실 체육관 얘기하셔도 되는데. 예, 관련 관리자가 그 횡령 그런 혐의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것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뭐였죠? 그 컴퓨터
그 정보 삭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팔아가지고 그 개인정보 예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된 그대로 거. 유출된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고.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또 한번 바짝 뒤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인 평가는 그런 몇 개 빼고는 잘한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걸로 네. 훈훈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네, 별로 안 훈훈하죠. 이번 지방 정치 개혁 그 화두를 좀 얘기해 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시간도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장장 기자님, 네. 뭐 별이셨던 대놓고 뭐 얘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재판 중이시죠? 예, 그 이제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1심 저 했고 2심은 저 1월 17일 날. 1심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공판이. 네. 1차 공판, 1심이 1차 아니라. 네. 그래서 1심 선고가 2월에 난다고요? 아니요. 공판. 그러니까 선고일은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정확히 하면 지금 준비 기일이에요. 지금. 지금 저 각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냐, 뭐 어떠냐, 그런 거죠. 네, 제가 이제 취재를 들어갔는데 지금 준비 기일이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 본심이 제대로 이제 열리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증거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준비 기일 과정에 있고 준비 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차석 의원님은 혐의를 다 인정해버리셨어요. 제가 취재했더니.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뭘 모르니까 그냥. 달라니까 저씨유 몰라씨유. 이거잖아, 지금. 네. 아니, 진짜, 아유. 다른 분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는데, 강 의원님 혐의는 그냥 뭐니 인정을 해버리셨어요. 많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아유, 이게, 선관위에서 그냥 조사할 때와 검찰에서 조사할 때와 아주 뭐 하늘과 땅이 틀리는데 아유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가니까 더 무서웠다는 얘기거든요. 억세지 수사 그리고 아유 완전 뭐 진짜 곤욕이고 그땐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데 그때는 실감이 이제 났고 이 선거를 다음에 누가 하든 간에 진짜 정확하게 배워와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엄청 많은 고초를 당한다는 거 진짜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다른 사람도 아마 교훈이 됐을 거예요 아마 아주. 뭐 말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은 김소연 의원이 이렇게 이제 이걸 폭로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방차석 의원님한테는 지금 뭐 거의 지금 당선 무효가 될 위기까지 왔거든요.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과라도 받아야 된다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상의를 많이 하셨었죠. 상의도 하고 자기 본인이 또 이렇게 뭐 일을 저지르고서 고발을 하니 고소를 하니 또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당선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면 사과라도 받아야 되는데 사과가 뭐 당선된 걸로 그냥 우리가 가름하자. 만류를 하셨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번에 추석에 그 SNS를 통해서 상세하게 아주 거기다 하는 바람에 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없었고 어쨌든 간에 그 김수현 의원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김수현이 가만히 있으면 좀 편하게 갔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김수현 의원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또 난 구세주라 생각하고 또 있었어요. 그 당시 사실 저 혼자 있을 때 사무실을 같이 쓰신 얘기를 하신 거죠? 앞날이 캄캄했었어요. 사실 뭐 그 4월 중순쯤에는 내가 이거 6월달까지 갈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운동을 시작한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힘든 이유는 어떤 취지죠? 여러 가지 뭐 그 변재영의 돈 요구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정치나 선거운동과는 너무 결이 다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거 내가 같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뭐 근데
뒤집기에는 너무 와버린 것 같고 뭐 이런 네. 마음이셨을 것 같아. 당선돼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거 계속 가자니 갈 힘도 없고 어떤 대책을 세워갔다는 그러니까 그때 필요했었어. 예,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은 이제 돈을 주셔서 지금 이 재판까지 아니, 그때 가잖아요. 왜 주셨어요? 돈을 또 선거 자금으로 했잖아요. 일단은 왜냐면 근데 선거 자금을 왜 이렇게 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2달이나 남았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나와도 약간 이제 의심을 좀 하기 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도 좀 따지려고 하는 찰나에 같이 마음을 또 합쳤죠. 김소연 의원하고. 아, 합법적인 선거 자금으로 사용될 걸로 생각하고 네. 주신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선거 사무실에 뭐 코디네이팅을 한다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인식이 변재영 됐으면은, 씨가 그때 직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캠프에? 그렇죠. 그 총괄 다 했죠. 실장.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방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이 선거 전문가고 책임자니까 책임자가 돈이 들어간다니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인 책임자도 아니었었고 그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기소가 그렇죠. 되신 거잖아요. 네. 그건 어때요? 권리당원 명부?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 장재한 기자님?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당하셨는데 사무실. 그게 진실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죠. 그게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었어요? 아, 그거 뭐 어려운 얘기인데. 아, 곤란하신가? 아니 근데 그 이미 저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저기 그 박범계 의원실에서 해명한 게 그게 권리당원 명부가 아니고 방 의원님이 받아온 당원 입당서를 엑셀 작업한 명단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양반 말이 또 맞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어떤 얘기하면 변명을 맞아요? 뒤집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아, 그런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 강차석 의원님 엑셀 하실 줄 아세요, 모르세요? 저 컴퓨터 잘해요. 엑셀 하실 줄 아세요, 모르세요? 엑셀. 잘 알죠. 잘 아시죠? 네. 아니 네, 어디에서는 엑셀을 못 할줄 하셔갖고 몰라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엑셀 하실 줄 아시는 거죠? 컴퓨터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독학으로 배워서 도스 시절부터. 예. 그럼 엑셀이라 뭐 다 잘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 기본이지. 기본. 예. 이 컴퓨터 2000년 초에 배워갖고 그 카페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서. 본인이 카페 만드셔갖고 글자가 움직이는 거, 떨어지는 거, 뭐. 아, 효과까지 다. 저도 보이지 않게 많이 독학을 해요. 아니 뭐 석사님인데. 엑셀이 기본이죠. 기본. 근데 그 기본을 근데 왜 그렇게 해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냄새 납니다.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 뭐 특정 그 당시 후보들, 그러니까 뭐 얘기로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하고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을 그 전화로 좀 도왔다 이런 얘기도 김소연 의원의 있었던 것 같아요. 주장이죠. 네네. 네. 그런 거 보셨어요? 아유, 또 뭐. 곤란하시구나. 그냥 그러면은 곤란하시면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화면은 안 나가니까요. 만약에 보신 적 있으면 눈을 한 번 깜빡이시고요. 저희만 볼게요. 못 봤다는 2번 깜빡이세요. 자, 시작.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랬었구나.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김소연 의원 폭로부터 시작해갖고 막 왔다리 갔다리 공방을 하지만은 사실 핵심은 이 지역 정치, 특히 그렇죠. 이제 뭐 관행, 관행,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줄서기, 뭐 국회의원 꼬봉이냐, 뭐 조직 관리, 되게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장 기자님은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꼭 봐야 합니까? 당연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사실 공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특히 김소연 의원을 우리 박범계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그런 얘기는 논란이 이미 됐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방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지금 국회의원에 의해서 줄이 서지고 공천이 좌우지되고 하는 거, 공천이 아니고 사천 아니냐 이런 거 직접 체험하시고 지금 그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그런 문화 이런 거. 그 전에도 그 공무원은 저도 여기에 관심 없을 때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공무원
기초의원 폐지론 갖고도 많이 또 나오고. 근데 지금 한 6개월도 일해봤지만은 그 4개 동네에서 기초의원이 3명이 있다는 게 좀 낭비가 아닌가. 아, 그 월평 1, 2, 3동하고 만년동 이렇게 4개 동인 거죠. 4개 동에서 3명씩이나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부분도 그래요. 한 명이라 하면 방차성만? 아니. 아니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아유 저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 동문서답으로 슬쩍 빠지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그 바람하고는 좀 맞지 않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이러한 문화들이 이거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바로. 일단은 그 선거할 때와 같이 낮은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봉사왕이다 역시 봉사 마음을 갖고 여기도 진짜 그 주민에서 봉사한다는 생각 변치 않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벌써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틀리니까 이게 참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까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네,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진짜 이런 거 기초의원이 어떤 소속이 돼서는 마음 놓고 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초의원만큼은 진짜 봉사직으로 해서 주민들이 뽑지만은 주민들이 공천권도 있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정기현 의원의 머슴일기. 홍춘아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광역시 의회 의정 활동을 보고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장재환 기자 요즘 뭔 일 이슈. 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 때 좀 안 좋은 일에 엮이셔서 큰 고충을 치르고 있는 대전 서구의 방차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은 처음 나오시죠? 네. 예, 어떠셨어요? 재밌지 않으셨어요? 글쎄 좀 이렇게 답답할 때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털어놓고 싶을 때인데 마음껏 털어놓으시지 오늘. 근데 거짓 마음껏 털어놓고 또 너무 또 이슈가 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또 리바이벌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냥 제 마음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밝혔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 방송은 굉장히 유쾌하거든요. 오신 분들이 다 즐겁게 가시는데 저희 의원님들 오늘 굉장히 저는 좀 새롭게 봤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방 의원님 몇 번 뵙고 그랬었는데 항상 인터뷰가 침울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재환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예. 오늘 뭐 즐겁네요. 새로운 시각도 우리가 많이 받고 너무 남의 즐겁습니다. 괴로움은 나의 즐거움.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좀 순수한 영혼이 지금 정치권에 지금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사건과 연루돼서 좀 고통을 겪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정치권에 와서 좀 물을 맑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장 기자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만 물러가야죠.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장재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